국내 최대 규모의 여자 개인전으로 원년대회를 성황리에 마친 제1회 한국재즈 여자기성전 폐막식이 지난 18일에 열렸습니다. 한국재즈가 후원하고 한국기원이 주최 주관한 제1회 한국재즈 여자기성전 폐막식은 본선에 올랐던 모든 선수들이 참석해 기쁨을 나누는 만남의 장이 펼쳐졌는데요. 이 자리에 모인 후원사와 바둑대 안팎의 인사들 역시 뜨거웠던 가축전을 되돌아보며 선수들을 격려하고 성대한 폐막을 축하했습니다. 한국 여자 바둑이 세계 무대를 정복한 뜻깊은 한 해를 마무리하며 훈훈한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벌써 결승전을 마치고 오늘 다시 이 자리에 뵙게 됐습니다. 폐막식을 마지막으로 한결간의 그 대장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한국기원과 여기 계신 여러 프로 기사님들 그리고 많은 바둑팬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국내 여자기전 최초로 아마추어에게까지 문호를 개방한 한국재즈 여자기성전은 지난 6월 창설 조인식 이후 8월에는 아마추어 선발전을 치렀고 9월 15일 화려한 개막식을 시작으로 3개월간의 열전을 이어왔는데요. 16명의 본선 진출자들이 펼친 16강 토너먼트는 매주 월 화요일 밤 바둑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특히 한국재즈 여자기성전은 중계 방식에도 신선함을 더해 더욱 화제를 모았습니다. 본선에 진출한 16선수들이 16강 매 경기의 승부를 예측하기도 했고 선수들의 다양한 표정을 담아 시청의 재미를 더하는 한편 승자 신청곡 아이유의 밤편지. 네, 오늘도 이 밤에 승리를 거뒀다는 편지를 시청자 여러분들께 오유진 선수가 보낸 느낌이네요. 네. 두 대국자가 함께한 국호 인터뷰도 색달랐습니다. 흥미진진한 본선 토너먼트 결과 김다영, 조승아, 박지현, 오유진 기사가 원년대회 4강에 올랐고 오유진 5단과 김다영 2단이 1진 1퇴의 아슬아슬한 결승 대결을 펼친 끝에 김다영 2단이 입단 후 첫 타이틀 획득과 특별 승단의 기쁨까지 누렸는데요. 사실 처음에는 당연히 기대를 못했고요. 근데 좀 어려운 상대였는데 좀 한 판 한 판 이기다 보니까 자신감도 많이 붙고 그래서 중간에 살짝 기대는 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결과가 잘 나와서 다행이고요. 이 자리에 올라오니까 되게 떨리고 기쁩니다. 제1회 한국재즈 여자기성전 폐막식에선 다양한 부문의 시상으로 웃음꽃을 피우기도 했는데요. 폐막식 포토월에서 찍은 사진을 심사한 결과 조혜연 구단이 베스트 포즈상을 받았고 돌리고 있습니다. 네, 역시 한국 패키지 이명신 대표님께서 베스트 포즈상 수여해 주셔서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8강 대결의 두 주인공 박지원 5단과 박태희 2단에게는 인기상이 주어졌습니다. 최다 수순을 기록한 대국의 주인공에게 시상된 거북이상은 8강에서 격돌한 김채영 3단과 조승아 초단이 차지했습니다. 절정의 기량을 자랑하는 여성 기사들이 불꽃 튀는 승부를 펼친 제1회 한국재즈 여자기성전은 폐막식을 끝으로 3개월간의 열전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한국재즈 파이팅! 올 한 해 풍성한 기록과 화제로 가득했던 2017 KB국민은행 바둑리그 폐막식이 지난 22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렸습니다. 9개 팀이 펼친 7개월간의 대장정이 끝을 맺은 이날 참가 선수들과 후원사, 바둑계 안팎의 인사들이 모여 올해의 폐막을 축하했습니다. 시상식은 퓨처스 리그부터 시작됐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올해의 퓨처스 리그에서 한국물가정보 이원도 선수가 다승상을, 킥스의 홍기표 선수가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멋진 대회를 후원해주신 KB국민은행하고 9개 팀 관계자 임직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못 받을 줄 알았는데 받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18라운드 종료 직전까지도 오리무중이었던 순위 싸움 속에 극적으로 퓨처스리그 우승을 차지한 정관장 황진단이 퓨처스리그 2연패를 기록했습니다. 이날의 메인 이벤트였던 바둑리그 개인상 시상에선 정관장 황진단의 주장
신진서 선수가 MVP와 다승상을 동시에 거머쥐었습니다. 이렇게 연말 시상식에서 MVP를 받아보긴 처음인데 정말 기분 좋고요. 네. 내년에도 기회가 된다면 이 자리에 서고 싶습니다. 우수상은 포스트 시즌에서 큰 활약을 펼친 킥스의 강승민 선수가 수상했습니다. KB 바둑리그에서 평생 단 한 번만 가능한 신인상은 한국물가정보의 설현준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단체 시상식이 진행됐는데요. 정관장 황진단. 네, 2017 KB국민은행 바둑리그 우승은 정관장 황진단 팀이 차지했습니다. 정관장 황진단은 창단 후 첫 통합 우승을 차지했고 김영상 감독은 감독 데뷔 후 첫 번째 통합 우승으로 감격을 더했습니다. 저희 선수들이 워낙 잘해줬고요. 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이기겠다는 집념이 강했고 네. 또 우승도 했지만 더 좋았던 것은 분위기 좋게 1년을 보냈고 특히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2년을 즐겁게 아주 잘 보냈고요. 네. 선수들한테 가장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시 정관장에서 나오는 홍삼이 홍삼 아니었으면 이 자리에 올라서기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정관장 황진단은 한 시즌 팀 최다 승과 최고 승률, 역대 팀 최다 연승 신기록을 달성했는데요. 정관장 황진단이 정규리그와 퓨처스리그, 통합 우승까지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 2017 KB국민은행 바둑리그는 각계의 축하와 격려 속에 성대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별 중에 별, 최강 입신을 가리는 제19회 맥신 커피배 입신 최강전. 대회 개막식과 대진 추첨식이 지난 20일 한국기원 대회장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맥신배는 본선 32강으로 확대돼 전에 없는 치열한 승부가 예상되는데요. 한 해의 시작을 여는 별들의 전쟁에서 정기대회 우승자와 준우승자, 박정환 구단과 윤준상 구단이 출전 시드를 받았고 맥신 커피배의 명해설가 윤현석 구단과 국내 여자 입신 2호 조혜영 구단이 후원사 시드로 합류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2년간 국내외 대회 성적을 점수화한 카누 포인트를 적용해 24명을 선발해냈고 카누 포인트가 없는 입신 중 랭킹 순으로 4명을 더해 32강 멤버를 확정했습니다. 바둑계를 대표하는 입신들의 맞대결인 만큼 본선 대진 추첨 역시 큰 관심을 모았는데요. 추첨 결과 이창호 구단과 이세돌 구단이 32강에서 맞붙어 70번째 양위 대결이 성사됐습니다. 두 선수는 올 초 18회 맥신커피배 입신 최강전 16강에서 공식적으로 68번째 양위전을 치른 바 있습니다. 오는 1월 1일에 열릴 개막전은 안조영 구단과 이동훈 구단의 대결로 결정됐습니다. 새해의 시작과 함께할 제19회 맥신커피배 입신 최강전은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저녁 7시에 바둑TV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2018년) 첫 번째 세계대회 타이틀이자 한국 기사들이 모처럼 우승 대결을 펼칠 제3회 몽백카페 세계 바둑 오픈 결승전이 오는 30일 중국 장쑤성 루가오에서 열립니다. 박영훈 구단과 박정환 구단이 결승에 동반 진출해 한국이 2년여 만에 무관 탈출을 예약해둔 상황인데요. 한국 선수들 간의 세계대회 결승전은 지난 2016년 LG배 이후 2년 만입니다. 당시에 결승에 올랐다가 우승이 좌절된 주인공이 바로 박영훈 구단인데요. 2004년과 2007년에 후지츠배를 2차례 정복한 박영훈 구단은 올해 6월 춘남배에서도 결승에 진출했지만 우승을 놓친 바 있습니다. 상대 박정환 구단 역시 2011년 후지츠배와 2015년 LG배 우승 이후 큼직한 세계대회에서 아직 우승 소식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저마다 세계대회 우승이 절실한 두 선수의 대결인 만큼 승부는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두 선수의 통산 상대 전적은 14승 7패로 박정환 구단이 앞서 있는데요. 박정환 구단과 박영훈 구단이 펼칠 제3회 몽백카페 세계바둑 오픈 결승전은 오는 30일 1차전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어린이 바둑대회 한화생명배 세계 어린이 국수전의 역대 우승자 모임인 한화생명 국수전 챔피언스 클럽 2017이 지난 11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렸습니다. 한화생명배 세계 어린이 국수전의 역대 우승자 또는 준우승자 16명과 올해 17회 우승자가 참가한 이 행사는 시종일관 밝은 분위기 속에 단체전과 릴레이 바둑, 신입신고 이벤트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7시간 동안 열렸는데요. 고사리 손으로 바둑을 두던 어린이들이 어엿한 한국 바둑계의 기둥으로 자라 돌아온 모습에 바둑계 안팎의 관계자들은 흐뭇함을 감추지 못했고 어린 선수들의 대국에 더욱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선수들은 하나팀과 생명팀으로 나뉘어 단체전을 벌였는데요. 양팀은 승패에서 동률을 이뤘지만 주장전에서 승리한 한화팀이 최종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단체전 후 이어진 이벤트 대회 릴레이 바둑에선 한 선수당 5수씩 착점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생명팀이 190수 만에 100불계승을 거뒀는데요. 승부 내내 웃음이 끊이지 않아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16명의 선배들은 17회 대회 우승자 강현재 군에게 특별한 신입신고 이벤트를 열어주기도 했습니다. 역대 우승자들이 신입 강현재 군을 상대로 한 수씩 번갈아 착수하며 격려의 말을 전해 새로운 회원의 탄생을 축하하고 격려했습니다. 2001년 창설된 한화생명배 세계 어린이 국수전은 어린이 바둑대회로는 세계 최대 규모로 각국의 어린이들을 초청해 매년 1만여 명의 어린이들이 출전하고 있으며 대형 바둑 스타의 산실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면서 몸도 마음도 바빠지는 연말입니다. 너나 없이 마감 일정에 쫓기면서 종종 걸음을 치는 요즘. 쉼없이 달려온 각종 국제대회도 줄을 지어 마무리 결승에 들어갔습니다. 팬들로서는 환호성이 저절로 튀어나오는 진수성찬이 이어질 모양입니다. 이처럼 세계 최고 기사들의 연속 결승전이 펼쳐지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미 첫 테이프는 이달 초 삼성화재배가 끊었고 19세의 굿즈하오를 우승자로 가려냈습니다. 첫 판을 지고 역전승하는 투지가 돋보였지요. 삼성화재배의 뒤를 이어 지난 20일과 21일 신하오배 결승이 열렸고 중국의 랭킹 1위 커제가 신설 국제기전인 신하오배의 초대 우승자가 됐습니다. 한 해의 끝인 12월 30일부터 새해 5일까지 중국 장쑤성에서 열릴 제3회 몽백합배가 바통을 이어받습니다. 결승 5번기에 나설 주인공은 박정환과 박영훈입니다. 뒤이어 새해 2월엔 일본의 이야마가 중국의 셰얼하우와 엘즈배 결승을 치릅니다. 올 연말 시작되는 4연속 세계 결승전 시리즈 중 2개는 중중 대결, 1개가 한한 대결입니다. 넷 중 3개의 결승전 매치업이 어쩌다 같은 나라 기사끼리 이루어졌는지 야속하기도 합니다. 국제대회는 역시 국제대결이라야 보는 맛이 나는 법입니다. 그래서 주최사들은 매회 대진 추첨을 통해 중중전, 한한전을 피하려고 최선을 다하지만 결승전에 이르면 주최사도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어찌됐건 몽백합배가 한국 기사품에 안기게 됐다는 건 보통 경사가 아닙니다. 중국이 독식하던 국제 메이저 대회에서 한국 바둑이 무려 2년 만에 복귀하는 정상 무대이기 때문입니다. 강동윤이 제20회 엘즈배를 정복한 것이 한국의 마지막 우승이었습니다. 밝아올 새해 아침 첫 세계 무대를 한국 기사가 장식하게 됐다는 사실도 통쾌합니다. 아쉬움과 희망이 교차하는 가운데 이렇게 올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